비상 상황. 여러분,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며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피하며 자중을 촉구했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북한 대남 정보국 요원으로 일하며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과 북한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남 정보국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몇 달 전에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정보국에서는 주로 한국과 관련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 위치에서 본 북한과 한국의 군사적 긴장은 남다르게 느껴졌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과 진실을 목격했죠. 인터넷에서 본 뉴스가 저를 잠시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이었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보복할 준비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 북한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제가 대남 정보국에서 근무할 때 우리는 늘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라고 교육하지만 내부에서는 늘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했어요. 특히 무인기 같은 첨단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많은 요원들이 잘 알고 있었죠. 한 번은 DMZ 근처에서 한국의 무인기가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국 회의에선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 무인기의 출발 지점이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죠. 우리 군사 기술로는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저희 정보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그런 약점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웠습니다. 저 역시 정보국 요원으로서 이런 거짓된 선전문을 작성하고 군부대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현실을요. 제가 북한 대남 정보국 요원으로 일하던 어느 날 정보국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DMZ 근처에서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처음 보고를 들었을 때는 모두가 순간 침묵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명령은 단 하나, 무조건 격추하라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무인기를 추적할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정보국의 대남 감시 체계는 한국의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는 우리보다 한국이 먼저 우리 동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간부들은 곧바로 전군 비상령을 내렸고 저와 동료 요원들은 긴급작전실에서 밤낮 없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군 기지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이 드론이 한국의 또 다른 무인기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외부 세력의 것인지조차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드론이 군 기지 상공에서 20분가량 머물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보국 내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드론이 20분 동안 우리 상공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정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들 충격을 받았죠. 당시 상부에서는 우리에게 드론을 즉시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의 대공 방어 체계는 이미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후로도 상부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강하다는 허위 보고를 지시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큰 공포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무인기와 드론이 반복적으로 북한을 위협할 때마다 정보국 내부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공식 발표는 늘 강경한 대응을 외쳤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의 군사적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에 완전히 무력했고 우리의 방어 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정보국 회의실에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군 기지에서 한국의 무인기가 또다시 포착된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 무인기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미끼였고 실제로는 다른 무인기가 북한의 주요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무인기 대응 작전은 결국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목표에 자원을 낭비했고 그 사이에 진짜 무인기는 북한의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후 사라졌죠. 그날 이후 상부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비밀로 덮었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북한은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군사적 승리를 거뒀다는 발표가 나갔지만 저는 그 발표문을 쓰면서도 허무함과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를 점점 더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밖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북한. 그리고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승리를 선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제가 결국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북한이 즉각 엄중한 도발이라며 강경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니 저는 과거 북한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북한의 대응 방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죠. 정보가 부족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북한은 과잉 반응을 보이며 강경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대남 정보국 요원으로 일할 때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무인기가 북한 내부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이 무인기를 즉시 격추할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무인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보부 내부에서는 패닉이 일었죠. 상부에서는 어떻게든 격추했다는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만 내려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상부는 이를 국내외 선전을 위해 크게 부풀렸습니다. 전군의 비상령이 내려졌고 상부에서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간부들은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한국으로 무인기를 보내야 한다며 과격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허무한 대책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앉아 간부들의 논의가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몇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무인기가 아닌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북한의 상공 가까이 접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국은 당시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무인기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첨단 정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날 상부가 대책 없는 지시만을 내리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상부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적기를 격추하라,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춰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전략은 아무것도 없었죠. 간부들은 고함을 치며 요원들에게 무언가 해보라고 압박했지만 실상은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작 정찰기는 이미 북한 상공을 지나갔고 우리는 끝내 그 정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우리는 철저히 방어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내부의 회의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북한은 항상 최강국이라며 자신들을 선전하지만 실상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늘 더 큰 소리로 위협하고 때로는 상황을 부풀려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외칩니다. 그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평양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북한의 반응도 바로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하자마자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북한이 이번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도 익숙했습니다. 신성한 국가주권을 침해한 엄중한 도발이다. 이런 말들은 제가 북한에서 요원으로 일하던 시절 직접 써왔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은커녕 오히려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북한은 외부에 강하게 보여야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북한 내부에 숨겨진 진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위협에 대해 전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제 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해 과장된 위협과 거짓된 승리를 외쳐야 하죠. 제가 북한을 떠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허위 보고와 거짓 승리 선언에 지친 나머지 더 이상 체제의 허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도 그저 또 하나의 북한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서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정보국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듣고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속선에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체제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거짓된 승리만을 반복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평양 무인기 사건은 제가 북한에서 직접 겪었던 사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남 정보국 요원으로 일하면서 북한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반복된 패턴 중 하나일 뿐이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위협을 과장하고 실제보다 더 큰 도발로 만들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기술적 우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죠. 이번에도 북한은 성명서를 통해 강경 대응을 외쳤지만 사실상 그들은 무력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허위 승리와 과장된 위협이 통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한국의 기술력과 외부의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체제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실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는 체제에 더는 남아있을 수 없었죠. 이제 저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 저처럼 진실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숨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체제가 유일한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현실을 탈출했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북한의 과장된 체제 선전과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북한은 더 강하게 외치겠지만 그 외침은 그저 두려움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북한의 내부 현실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그들의 진짜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북한 내부의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탈북 후 중국으로 넘어오던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북한 내부의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